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챕터 32 공지의 주장 해드릴게요. 공지의 주장이 위 취지부터 해보면 뭐예요? 일단 공지가 됐어요. 공지가 됐는데 출원할 때 요거 공지의 주장을 수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지가 안 된 걸로 보고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한다. 요게 이제 공지의 주장 의의인 거고, 취지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공지를 해줘, 공개를 해줘. 응? 우리가 출원하면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권이라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발명자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공개를 유도를 하는 게 이제 특허 제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특허 출원도 안 해놨는데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특허법상 공개가 많이 되면 많이 돼서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니까 거기를 좀 보호해주자. 이 사람들 순수한 발명자들을 좀 보호해주자. 발명자들이 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바로 학회에서 그냥 발로 이제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뜨겁고 순수한 발명자들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라는 게 이제 공지의 주장 취지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여기 판례가 판시한 거니까 답안지에는 이대로 써주시고 이해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절차니까 의유저료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의, 취지, 요건, 절차, 그 다음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여기 각각 쟁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각각 쟁점들 각계격파하면 공지의 주장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 한한다. 요게 법조문에 없거든요. 법조문에 없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한 경우에 공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해요. 요거는 교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다음 공지 발명과 공지의 주장을 출원하는 발명 있잖아요. 그게 동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요거 이제 판례가 나온 거니까 원래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최근 판례가 나온 거니까 요거 좀 중요하다. 공지일로부터 1년 요것도 중요한 요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법조문상에 의사의 의한 공지가 있고 의사의 반한 공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의사의 의한 공지인 경우에는 법조문상 여기 써 있잖아요. 30조 1항 1호 여기 보시면 30조 1항 1호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취지기재 의사의한 공지에는 출원시 취지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때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명서가 뭐냐면요, 그, 그 출원할 때 출원서가 있거든요. 출원서랑 명세서를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PDF 파일로 직장 처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PDF 파일에다가 증명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보통 이렇게 보내요. 아시겠죠? 이 PDF 파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뭐 PDF 파일을 보내든 해가지고 공개인이랑 그거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됐죠?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내외에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이제 법조문상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의사의 반환 공지인 경우에는 의사의 반환 공지인 경우에는 아니 내가 공지되는지 공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절의 통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절의 통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의견서로서 의사의 반환 공지를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됐죠? 그 다음에 효과로서 요거 좀 잘못 썼는데 요거 공지가 신규성 진보성 파탄할 때 공지가 안 된 걸로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최신 판례 나온 거니까 잘 알고 계세요. 요 판례 본것부터 다 외우고,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공지된 발명과 특허 출원된 발명이 동일해야 한다거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아시겠죠? 공지 발명이랑 출원 발명이랑 동일할 필요가 없다. 요거 동일성 불교 요거. 그 다음에 의사의 의한 공지, 이것도 시험 문제 맨날 나오거든요. 이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의사의 의한 공지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람이 직접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을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맨날 나오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얘가 뭐냐면, 발명자가 기자랑 이제 면담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자가 근데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발명자가 기자한테 알려줬을 때는 공지된 게 아니거든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자가 그 뉴스를 쓴 거예요. 뉴스를 썼어요. 뉴스를 쓰면 일반 대중한테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비밀유지 의무 없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공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명자가 공지시킨 게 아니고 지금 기자가 공지시킨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도 발명자가 직접 공지시킨 게 아니지만 발명자가 기자한테 알려줬다는 말은, 아시겠죠? 발명자가 기자한테 알려줬다는 말은 아니 기자 보러 뉴스 쓰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여기서는 공지 안 됐다. 여기서는 공지됐다. 근데 여기서 공지된 게
발명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개정이 너무 옛날에 돼가지고 지금 이제 쓰기도 좀 민망해요. 옛날에는 출원일 이후에 공지해 주장 못했거든요. 근데 15년도 7월 29일 개정법이 있어요. 15년도 7월 29일 시행한 개정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뭐냐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개정법이 30조 3항이에요. 됐죠? 요거 남들 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시면 판례가 공지 예외 주장은 출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출원서에 그 취지기재가 없으면 출원 당시 취지기재 없으면 출원일 이후에 그에 대한 보정, 여기서 말하는 보정이 그 출원서 보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시가 해가지고 출원 당시에 공지의 주장 안 했으면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 못하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못하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법조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 취지 가능하게. 왜 만들었냐면 아니 지금 우리 특허법에서 공개를 한 사람이면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개를 한 사람이면 잘한 거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의 범위가 공지의 주장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옛날에는 출원일 이후에 인정 안 해줬다가 출원일 이후에 인정을 해주고 옛날에는 공지의 주장 그 취지 공지의 주장 그 기간이 6개월이었다가 1년으로 넓어지고 이게 공지의 주장이 점점 넓어지는 이유가 스스로 공지하는 사람 점점 보호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했고 지금 의사의 의한 공지인 경우 출원일 이후 취직기재 증명서를 제출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 의사의 반환 공지의 의미 요거 뭐냐면 요것도 봐봐요. 요거 그냥 이거 그대로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출원인의 발명 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가설을 누설하거나 이를 타용에 도용한 일반 증으로서 이와 같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주장하는 자가. 아시겠죠? 요거 의지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냐면 요거 대표적인 예가 의사에 반한 공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사기, 강박,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총 칼 들이밀고 야 너 공지해 한 게 바로 의사에 반한 공지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착오에 의한 공지 있잖아요. 착오에 의한 경우 고의과실로 이루어진 경우처럼 대리인이 고의과실로 이루어진 경우처럼 착오에 의하여 공개하였다면 의사에 반한 공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발명자가 있어요. 발명자가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하고 이거를 변리사한테 맡겼어요. 변리사한테 맡긴 다음에 아니 이게 기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명자가 아니 출원했겠지 하고 이 사람이 공지를 해버렸어요. 아시겠죠? 출원했겠지 하고 공지를 해버렸는데 요거는 지금 변리사가 아직 출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출원했어요. 아시겠죠? 요때 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거 사실 의사에 반한 공지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 발명자가 의사에 반한 게 아니고 착오에 의한 거잖아요. 변리사가 출원했겠지 하고 발명자가 착오로 공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의사에 반한 공지가 아니다. 요거는 착오에 의한 거는 의사에 반한 공지가 아니고 사기, 협박, 강박 이런 게 의사에 반한 공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복수의 공지행위 있는 경우 여러분들 공지행위가 복수에 있는 경우에 봐봐요. 첫 번째 경우는 공지의 밀접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가 A라는 공지가 있고 B라는 공지가 있어요. A라는 공지가 있고 B라는 공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출원을 한 거예요. 출원이 돼가지고 A라는 공지에 대해서 공지에 주장을 했어요. 30조. 그랬을 때 B라는 공지의 행위에 대해서도 30조의 공지의 주장 효과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보시면 A랑 B랑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을 때는 봐봐요. 복수의 공지 간에 밀접 불가분성이 있으면 최초의 공지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의 주장을 밟으면 족하다. 그죠? 그러니까 A랑 B랑 밀접 불가분하면 첫 번째 공지 행위에 대해서 공지의 주장을 하면 두 번째 밀접 불가분한 공지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요거 최신 판례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원래도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그 특허법에서도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명시적으로 특허법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요거 봐봐요. A라는 공지가 있고 A 프라임이라는 공지가 있고 여기서는 출원을 했어요. 아까는 밀접 불가분한 복수의 공지잖아요. 여기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공지인 거예요. 이렇게 A랑 A 프라임이랑 조금 비슷해. 거의 비슷하고 조금 달라.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공지의 행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30조 주장을 하면 여기 이 A 프라임 있잖아요. 이 비슷비슷한 거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공지의 주장 효력이 미친다. 봐봐요. 여러 번의 공개 행위를 하고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공지의 주장을 했어도 나머지 발명들이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이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첫 번째 공지 행위에 대해 가지고 공지의 주장을 하면 그 효력이 여기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미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헷갈리니까 그 뭐냐, 이거 밀접 불가분 쓸 때 동일성 쓰면 안 되고 동일성 쓸 때 밀접 불가분 쓰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헷갈리니까 잘 구별하고, 아시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도 끝났고 복수의 공징이 끝났고, 그다음 자기양. 요거 자기양인데 요거 유명한 판례잖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공개를 했어요. 공지가 되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는데,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3자가 이제 특허권자가 있고 이제 제3자가 있는데, 특허권자가 이 사람한테 야 너 내 거 침해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내 거 침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요 공개된 거 있잖아요. 요 공개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 자유실시 기술 할래. 자기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 자기양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지의 주장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공지의 주장을 해가지고 등록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면 모두로 등록을 받아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빠삭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사실관계, 이 디보법 판례도 있고, 봐봐요. 공지의 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는 특허 발명의 경우에 확인 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자유시시 기술 항변 즉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자기양 못한다. 공지의 주장을 수반한 이 공지 예외 주장을 수반한 이 공지를 가지고 자기양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상 공지 예외를 주장을 수반한 특허는 형해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형해화되는 거니까 요 자기양 못한다. 여기서 되는 거고, 이 논거는 다 따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요. 우리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있고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봐봐요. 근데 여기가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이건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거고, 정당 권리자 출원, 분리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죠. 근데 공지의 주장을 조약 우선권을 수반하면서 공지의 주장하기, 국내 우선권 주장하면서 공지의 주장하기, 정당 권리자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하기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급표가 인정되면 그 절차가 다 꼬이거든요. 절차가 다 꼬이니까 우리 특허법에서 다 이제 그 방책을 다 마련해 놨어요. 됐죠? 그거 우리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요거 공지일로부터 1년 있잖아요. 요거 하려면 공지일로부터 1년, 요거가 변경 출원인 경우에는 어떤데, 분할 출원인 경우에는 어떤데, 지금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볼게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있잖아요. 취직이제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그거는 조약 우선권 주장 수반하는 그 출원일, 국내 우선권 주장 수반하는 그 출원일에 취직이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은 1년이 소급하지 않거든요. 국내 우선권은 그 공지일로부터 1년이 소급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이게 조약 우선권에 1급 출원 있고 조약 우선권 출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지일로부터 1년이, 조약 우선권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급 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우선권은 공지일로부터 1년이 이 선출, 국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 있잖아요. 그 선출원이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면 이 국내 우선권 주장 수반할 때 공지의 주장을 수반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을 수반한 이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어야 되는 거고, 취직기재 증명서류는 다 요때를 기준, 조약 우선권이든 국내 우선권이든 취직기재 증명서류는 다 요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출원 당시 취직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에 의한 공지인 경우에 그거 취직기재 증명서류는 다 이때 기준으로 하는 거고, 국내 우선권은 공지일로부터 1년은 선출을 기준으로 한다. 조약 우선권은 공지일로부터 1년이 조약 우선권 수반한 이 출원일로부터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 분할 변경 출원 있잖아요.
다 공지 예외 주장 취지기재 증명서류가 불소급해요. 이거 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봐요. 분리 분할 변경 출원 있잖아요. 분리 분할 변경 출원은 취지기재 증명서류 다 요때 분할 출원 한 날로부터 이거 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할로부터 분할 분리 출원 변경 출원 한 날로부터 취지기재 증명서류 제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공지일로부터 1년은 원출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지일로부터 1년이 원출원 이내이면 분리 분할 변경 출원할 때 공지의 주장을 수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모임 출원 정당권리자 출원 있잖아요. 정당권리자 출원은 법조문이 조금 잘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겠죠? 법조문이 잘 안 돼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소급이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불소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권리자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수반하면서 출원할 때 당연히 취지기재 증명서류는 공지 정당권리자 출원 한 달로부터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권리자 출원을 한 달로부터 우리가 취지기재 증명서를 기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법조문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정당권리자 출원은 30조 사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제 30조 사망이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 추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공지의 주장 추가 가능한 게 30조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지의 정당권리자 출원은 어차피 이 정당권리자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 취지기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니까 30조 사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무튼 그 법적으로 이제 개정법이 들어서야 되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지로부터 1년 있잖아요. 요거는 법조문에 없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 모임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특허청한테 저번에 물어봤어요. 됐죠? 요거 여기서 이제 흐린색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특허청한테 물어보고 뇌피셜 한 거. 검은색으로 쓴 거는 다 이제 법조문 다 있는 거. 아시겠죠? 공지의 주장 요거 다 외워주세요. 조국구청 조야구선거 국내우선거 정당권리전 분리 분할 변경 출원해서 취지기재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랑 기간이랑 어떤 건 불소급 어떤 건 소급 요거 찌르면 나오게 다 정리를 해놓기.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할 출원과 공지의 주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분할 출원과 공지의 주장 요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분할 출원과 공지의 주장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봐봐요. 여러분 원출원 당시에 30조 주장 안 했어요. 그 다음 원출원 당시에 30조 주장을 안 했는데 분할 출원을 하면서 여기 30조 주장을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원출원 때 30조 주장 안 했어도 분할 출원하면서 30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랑 싸웠거든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랑 싸웠는데 논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2, 2, 3 개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논거를 외워서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2, 2, 3 개로 외우세요. 2, 2, 3 개. 봐봐요. 첫 번째 논거 52조 2항. 52조 2항이 그 분할 출원할 때 그 취지기재 증명서류 제출이 그 소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52조 2항이거든요. 그죠? 거기에 입법 취지는 뭐냐면 봐봐요. 이게 52조 2항이 그 분할 출원할 때 취지기재 증명서류 제출은 분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제 52조 2항이에요. 그죠? 그거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 원출원이 30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할 출원할 때 분할 출원하면서 30조 주장할 때를 말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특허법원의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출원이 30조 주장을 이미 해놨어야 52조 2항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됐죠? 아니면 그런 말이고 그 다음 대법원은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건 네 자의적인 해석이지 52조 2항에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문헌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대법원 52조 2항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지의 주장을 수반할 때 분할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수반할 때 취지기재 증명서류 제출이 소급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지 네 말대로 해석하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게 대법원. 그 다음에 30조 2항이 뭐냐면 30조 2항이 공지의 주장을 의사에 의한 공지인 경우에는 출원 당시 취지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을 30일 이내에 해라. 이게 30조 2항이거든요. 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형해화된다라고 이제 특허법원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출원 당시에 30조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30조 이하인 거예요. 의사에 의한 공지인 경우에는 출원 당시에 취직이재 증명서를 제출해라. 취직이재를 하고 증명서를 30일 이내에 내라. 이런 게 30조 이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30조 이항을 어겼어요. 공지의 주장을 수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의 주장을 수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원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 출원을 한 다음에 이 분할 출원에 대해 가지고 30주장을 하겠어. 그러면 아니 원출원에 30조 원출원 당시에 공지의 주장을 하라는 30조 이항은 아니 그거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출원 당시에 30주장을 안 했어도 원출원 당시에 30주장 안 했어도 원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 출원하고 분할 출원에 대해 가지고 30주장 하면 되지. 이거는 너무 회피하는 거잖아요. 라고 주장을 한 게 특허법원. 특허법원. 그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회피하는 거 아니야. 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됐죠? 특허법원이 또 뭐냐면 요 사건에서는 우리가 30조 사망이 15년도 7월 29일 개정법이거든요. 아시겠죠? 15년도 7월 29일 개정법이니까 요거는 지금 요거 출원 당시가 지금 14년도 12월 23일이니까 30조 사망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30조 사망이 뭐냐면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 가능하다는 게 30조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원 당시에 원출원 당시에는 공지의 주장을 안 했다가 분할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원출원 당시에는 공지의 주장 안 했다가 원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 출원하고 분할 출원에 대해서 공지의 주장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30조 사망이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게 30조 사망인데 요거는 지금 그 개정법상 30조 사망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 시기상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기를 봐라. 이 시기상 30조 사망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30조 사망이 적용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요건 그 사건이 아니야. 30조 사망이 적용되는 거는 원출원 당시에 공지의 주장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원출원에 대해 가지고 이 원출원 이후에 공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30조 사망이지. 요 사건은 원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 출원하고 출원 당시 공지의 주장을 한다는 건데 그거는 사건이 달라. 30조 사망이 적용되는 거랑 무관해라고 말하는 게 대법원. 아시겠죠? 그다음 특허법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개정법의 30조 사망의 취지를 생각해봐라. 개정법의 30조 사망은 원출원하고 분할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허용한 게 아니고 여기 특허법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출원 때 공지의 주장을 안 했어도 이 원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을 허용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30조 사망의 취지다라고 말하는 게 특허법원이에요. 아시겠죠? 이 개정법이 30조 사망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30조 사망의 취지에도 안 맞고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허법원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는 이 30조 사망의 개정법만 보는데 우리 다른 개정법 봐라. 6개월 공지일로부터 6개월이었다가 공지일로부터 1년으로 늘어난 걸 생각해봐라. 그러면 공지의 주장을 점점 넓히려는 우리 입법부의 시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발명자한테 더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게 우리가 이제 입법자의 의도다. 그러면 원출원 당시 공지의 주장 안 써도 분할 출원하면서 분할 출원 당시 공지의 주장을 하게 하는 거는 입법자의 의도가 그렇게 되는 거다. 공지의 주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입법자의 의도니까. 아시겠죠? 개정법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놨잖아요. 허용 기간, 공지의 주장 허용 기간을. 요걸 생각해봐라.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은 가능하다. 원출원에서 공지의 주장 안 해서 분할 출원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특허법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맞아요? 대법원 말이 맞다고 답안지에 쓰는 거죠. 됐죠? 2, 3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노는 거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예요. 2, 3개 2, 3개 그리고 요거만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원출원에서 공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도 분할 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공지의 주장을 수반하였다면 가능하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의 주장 끝. 이 공지의 주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 맨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